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전수조사가 1학기 4월에 진행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 표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어울림 프로그램을 비롯한 올해 도입된 사회 정서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학교회장과 심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오늘 5차 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의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주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폭력 사안을 감지나 인지하고 학교에서 처리를 할 때 거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경미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을 할지를 결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폭위가 열렸을 때 결과 통지를 가지고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한다든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삭제하는 내용들도 모두 다 전담기구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관련한 법령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4조에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표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다음 내용입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1학기 4월에 진행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요.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 표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어울림 프로그램을 비롯한 올해 도입된 사회 정서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학교회장과 심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가 있고요. 이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담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없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담기구에서는 가해와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해서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전담기구에서 파악을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담기구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담기구 구성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원도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전담기구의 구성권자도 학교의 장이지만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내용도 학교 장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전담기구의 운영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래에 있는 내용 살펴보시면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의 인원을 살펴드릴게요. 학부모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담기구의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중에서 6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감,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그리고 보건교사 4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2분만 들어오시게 되면 전담기구가 구성이 되고 6명일 때의 과반은 4명이 되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학교에 계신 4분만으로도 사안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담기구의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당 학교의 규정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담기구 심의 방법이라든가 업무 분장, 학부모 구성원의 임기와 관련한 내용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 사안 접수와 보호자 통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12나 117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성사안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감지나 인지를 했을 때에는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처리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학교폭력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피해와 가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안의 특성이라든가 피해 학생 보호 또는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서 학교 자체 조사가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전담기구 사안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학교폭력 사안을 감지하고 인지한 이후에 접수 처리가 되려면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된 양식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시도교육청마다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추가되는 양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급하거나 성폭력 등의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유선으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사안이라든가 중대사안의 경우 112나 117을 통해서 신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상담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기구의 역할 중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교장 자체 해결 객관적 충족 여부와 피해 학생 보호자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도
전담기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도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피해 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6호 또는 7호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장 긴급조치와 즉시 분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피해 학생이 피해 신고를 하면서 최대 7일간 분리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리 요청과 별도로 학교장 긴급조치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학교장 직권으로 진행을 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집행정지에 따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심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4, 5, 6, 7호의 삭제 심의를 진행을 하고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경우에는 4, 5, 6, 8호의 삭제를 심의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기구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고요. 집중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과 기록을 진행하고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기재 유보사항 기록과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전담기구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학기에는 4월에 초중고등학교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 표본조사가 진행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련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현장 조사나 문서 열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살펴보시면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확인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접수보고서,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조사관의 조사한 내용을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에 담아서 학교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의 방법을 살펴보시면 직접 출석해서 진술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조사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관 분들은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배정받고 학교폭력 피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관련 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체 해결을 동의를 했을 때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관련된 선생님과 면담도 진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면담 과정에서 자체 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이 내용들도 학교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관의 역할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까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보호자와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면담이 다 끝난 이후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보고하는 역할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분들은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열리는 사례회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회의에 참석을 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에 대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육장이나 교육감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을 확인하고 접수하여 처리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 긴급조치 진행도 가능하고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